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임대차 사고 내지 전세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사고 절반이 다가구 주택이다. 근데 이거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공개해야 된다. 이거 찾아보니까 한 7년 전부터 저는 유튜브 촬영 올린 거죠. 7년 전, 3년 전, 1년 전에도 주장을 했었는데 대형 사고가 전국적으로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제 와서 처방책으로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대처가 늦은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동주택 칸칸이 등기부가 따로 있죠. 칸칸이 등기부가 따로 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은 요거는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단독주택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저는 10년 전, 15년 전에도 그려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세대 공동주택처럼 보여요. 근데 등기부를 떼어보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죠. 다가구 주택. 1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하나, 둘, 셋, 3계층이. 1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하나, 둘, 셋, 3계층이 주거용이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3계층까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4계층이 된다면 다세대로 간주하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3계층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밑에는 상가를 집어넣거나 합니다. 근데 보통 상가는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많죠. 월세가 많아 보증금은 작고. 근데 만약에 이게 상가 빼니까 101호다, 201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102호다 또는 201호다 202호다, 301호다, 302호다. 문짝에 이렇게 써있더랑, 문짝에 101호, 201호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 개의 부동산이다. 한 개 부동산. 이게 만약에 301호 보증금이 1억에 얼마, 1억에 월세 2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대로 봅니다. 1번 5월 1일, 2번 5월 3일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기재를 해보면 302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1호 들어왔어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202호 보증금 1억 원에 쭉 이렇게. 그 다음에 101호가 보증금 1억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102호 세를 누는 거예요. 이제 102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요게 다세대가 아니라 등기부로 보니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고 등기부로 보니까 다가구고 그 다음에 갑구란에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을구란에 저당권자가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집이다 이렇게 중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끗한 집. 하나도 안 잡혀먹은 집이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잡혀먹은 집입니까?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억을 잡혀먹은 거예요. 선순위로 6억을 잡혀먹은 거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 없으니까 1000만원이다. 그건 빼고. 그러면 선순위로 6억으로 잡혔구나. 근데 집의 시세를 보니까 한 8억 정도 간다. 인근지 실거래가 정보로 보니까 감정평가 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거든요. 비슷한 입지에 시세가 8억 정도 간다.
근데 예상 낙찰가가 있잖아요. 예상 낙찰가로 보니까 한 6억 정도 가는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순위로 6억을 잡혀 먹었는데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1번 배당, 2번 배당, 3번 배당, 4번 배당, 5번 배당. 그 다음에 만약에 체납액이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뭐 1억 정도 있더라. 그러면 와 이거 1번 배당, 2번 배당, 3번 배당, 4번 배당, 5번 배당, 6번 배당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배당받으면 끝이잖아요. 낙찰가 6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받으면 끝인데 이 102호에 뭐 보증금 뭐 1억에 월세 내기 싫으니까 1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요게 최우선 면제 금액도 아니다 할 때는 요 사람은 보증금을 띄게 되는 거죠. 완전히 띄게 되는데 배당 순위에서 밀려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최우선 면제 금액이 만약에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최우선 면제금이 만약에 5천까지 인정이 된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월세 계산해서 적당한 월세로 임대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중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저는 7년 8년 전부터, 근데 초창기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벌써 7년 전에 올리고 그랬던데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수문권리를 공개해야 된다. 수문권리를. 국세 체납액 이런 거 수문권리잖아요. 수문권리. 만약에 1억 4천에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할 때는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은행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도 공개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네 집 재펴먹는 건데. 그래서 선순위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로 공개해야 될 거 아니냐. 나보다 선순위인데.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와서 빌라왕 사태다 뭐다 이렇게 겪으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공개 대상이 된 거죠. 좀 번잡스럽지만. 그래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중에 넘버원이 뭐냐. 넘버원이 이걸 공개 안 하니까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고였습니다. 근데 넘버원의 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생겼으니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세입자가 되실 분들은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 내역, 전체 보증금 내역을 살펴봐야 된다.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집이죠. 한 집이 얼마나 잡혀 있고 그 한 집이 얼마나 체납액이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